포함하는 그 문화권은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약간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 지금은 좀 위험무실하지만 그 지역을 가르치는 다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MENA, MENA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게 기사도 가끔씩 나오긴 합니다. 요즘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진출을 많이 하려고 하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게 이제 미들 이스트 그리고 노스 아프리카라고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이랑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이죠. 이걸 부르는 통칭 어떤 지형적인 어떤 이름인데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는 뭐 티니지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에 있는 국가까지 해서 보통 아랍어를 사용을 하고 그 이슬람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동도 많이 이렇게 빈번하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우리가 보통 아는 이란이라고 있는데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란은 아랍 문화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한테 뭐 아랍어를 사용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랍 문화권이라고 하면 화를 많이 내죠. 그쪽은 이제 페르시아 문화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뭐 그 이런 지형학적인 이야기를 잠시 드리는 이유는 그 시리아 민주화 운동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그 이제 이야기 근원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2011년 아랍의 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아랍의 봄 당시가 이제 티니지에서 시작을 하죠.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티니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게 그 다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우리가 보통 아는 리비아라든지 예멘 이렇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죠. 그 자스민 혁명은 티니지의 국화입니다. 그래서 티니지에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그 오랜 독재자들이 물러나게 되죠. 그 과정을 자스민 혁명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들이 이런 어떤 민주화 운동들의 여파들이 이렇게 인근 국가들 그리고 이 메나 지역으로 쭉 번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리비아, 뭐 카다피 이렇게 처형된 거 다 기사에서 보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연결되는 지점이 2011년에서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시작되면 그 대학생 신분이었던 우리 와드가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뭐 구호 외치고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민주화의 운동의 어떤 열기가 뜨거웠던 시절이 2012년이라는 점은 이 이제 아랍의 봄 이게 혁명의 기운들이 그리고 민주화 운동의 기운들이 인근 국가들 그리고 아랍 전체의 어떤 메나 지역으로 퍼져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실제 우리가 그 근데 좀 이렇게 보면 그 예멘도 그렇고 리비아도 그렇고 레바논도 그렇고 티니지도 그렇고 실제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독재자들이 그 골자에서 물러나기는 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들은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전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그 심한 어떤 권력 다툼 이런 것도 연결이 되면서 내부 사정들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위험들을 피해서 그 난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와중에 흘러나온 게 한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었던 예멘 난민분들 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이런 아랍의 봄 이후로 민주화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번져나가긴 하지만 그 주변 국가들의 상황들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시리아 이야기로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2011년 그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곤 했었지만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제 길거리에다가 그 당시 유행하던 혁명 구호들을 이제 장난삼아 적었다가 이제 체포되고 고문을 받으면서 이제 그 소년들을 석방하라라는 시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 이제 영화에 계속 등장하는 나쁜 놈이라고 계속 등장하는 그 바샤르 알사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그 아버지로부터 그냥 권력을 이양받은 일종의 세습직으로 이어받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이런 민주화 운동 시위 다른 인근 지역과는 다르게 굉장히 과잉 대응을 하죠. 그래서 뭐 소문에 의하면 뭐 이렇게 가스를 살포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수천 명의 인명 살상도 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조금 과잉 대응을 일으키면서 이게 시민군들이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내전의 양상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위대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인근의 지역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보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시리아가 급속하게 어떤 내전의 양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지지를 얻고 있지 못했던 그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정부군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시위대 내지는 그 반정부군 내지는 반군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세력이 굉장히 많이 넓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시리아 북부 지역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영화에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조금 복잡해지는 게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 신문에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뭐 시아파, 수니파, 이 이슬람 쪽은 굉장히 이제 종교 분파 간의 갈등이 큰데 그 시리아의 대통령은 시리아 내에서도 소수인종 출신이기도 한데 권력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란 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 분파 쪽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란 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리아의 정부군을 지원하게 되죠.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우디가 이란이 개입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는 시위대를 반군을 지지하지. 이렇게 해서 사우디가 다시 그 반군들에게 무기를 지원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위에서 크게 도움을 좀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동 전체의 패권 싸움의 현장이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또 당연하게 그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과 이런 나라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그 조금 쉽게 정리를 해보면 굉장히 복잡한 맥락이라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영화에서 계속 그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러시아의 공습. 그래서 이 러시아가 정부군과 한 라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사우디와 다시 그 시위대 그리고 이 반군들 사이에서 하나의 전선이 형성이 되고요. 이 속에서 그 우리가 잘 아는 IS라고 하는 그 급진단체들이 북부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알레포는 크게 세 개의 세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도시를 둘러싼 정부군 그리고 그 이 자리를 거점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던 그 반군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IS 세력들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들이 싸움을 하는 와중에 계속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도 모를 정도의 굉장히 혼돈의 양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게 알레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이 되는 시점에 있어서 그 이제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2015년이 되면 그 이제 그 전반적인 어떤 그 전선이 많이 기울어지게 되는데요. 그 러시아와 정부군의 연합이 그 북부 지역들을 차지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알레포라는 최대 거점 도시를 둘러싸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알레포 봉쇄 작전인데요. 이 당시에 이전에도 그 뭐 홈스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이런 어떤 굉장히 힘든 어떤 그런 참혹한 어떤 봉쇄 작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최대 도시인 이 알레포 봉쇄 작전은 그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전쟁 범죄 측면에서 그리고 어떤 인권적인 측면에서 지금도 굉장히 그 다시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참혹한 하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알레포 봉쇄 작전은 2015년에 진행이 2015년에 전선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2016년으로 넘어가면서 정부군의 어떤 그 정부군과 러시아의 공습을 인한 어떤 알레포의 어떤 봉쇄 작전으로 연결되는 시점이 이 사마에게 나오는 직접적인 어떤 시기적인 관련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보면 2014년, 2013년 이 시리아를 다룬 그 영화들이 몇 개가 좀 있었죠. 우리가 이제 아랍의 봄을 이야기를 할 때 특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 그 국제사회 그리고 특히 그 서방 언론들이 그 이 어떤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실제 어떤 식으로 이거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커버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비판적인 여론들이 좀 있었을 텐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개인 1인 미디어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 아랍의 봄 당시 어떤 그런
실상이나 현장의 모습들을 많이 실어 나눴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게 다 2011년, 12년 이때쯤인데요. 실제 그 2014년에서 본격적으로 시리아가 혼돈의 양상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2014년에 영화가 한 편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은빛 수면 시리아의 자화상이라는 영화가 당시 2014년 칸에서 소개되면서 많이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영화는 그 시리아 그 홈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남부 도시 그 홈스 다마스커스 근처인데요. 이 홈스에서 그 사람들이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개인들이 찍은 영상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001명이 찍은 영상들을 모아서 이제 편집을 갖다 붙여서 만들었던 영화가 은빛 수면 시리아의 자화상이라는 영화였는데 사실은 그 영화에서도 보면 실제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다루지 않았던 실제 내부의 이야기들을 어떤 1인 미디어라든지 어떤 개인의 어떤 촬영들을 통해서 참상들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영상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그 2010 이제 9년이 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아까 길게 좀 재미없는 부분이었지만 길게 이 상황들을 설명을 좀 드리긴 했었지만 그 실제 이 영화처럼 이 알레포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그 인근 지역들도 비슷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그 지금 보셨던 사마에게는 올해 그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영화제 그 후보 부분 이게 숏리스트에 올라 있는 영화이긴 한데 비슷하게 시리아를 다룬 영화가 한 편이 더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소개된 적은 없지만 더 케이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제 동굴이라는 뜻일 텐데 이게 이제 그 시리아의 또 쿠타라는 도시도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다 도시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하에 이제 터널 같은 거를 뚫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도 이제 병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여자 의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제 비슷한 상황과 어떤 그 이 사막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비슷한 소재를 다룬 영화가 올해 또 하반기 2019년 하반기에 공개가 되어서 어떤 이 시리아에 대한 문제 제기들 그리고 시리아의 현상들을 이런 참혹한 현실들을 좀 더 국제사회가 좀 더 정확하게 목격을 하고 그리고 어떤 대응들을 촉구하는 그런 본격적인 어떤 노력들이 지금 영화를 통해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 함께 보셨던 이제 사마에게 이야기가 좀 있을 텐데요.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이 사마에게 자체는 그 한 5년 정도 촬영을 해서 그 지금 보셨던 90분 정도의 영화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영화 속에서 몇 번이 언급이 되고 실제 장면으로도 나오지만 그 영화를 연출한 우리 와드 감독님은 그 실제 알레포의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면서 그 영국의 뉴스 채널이죠. 채널 4 뉴스라고 하는 그리고 영국의 그 잡지 언론사이죠. 가디언에다가 영상을 보내는 일종의 이제 시민 기자 역할을 하던 그 저널리스트이고 일단 일종의 이제 시민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그 서방의 어떤 그 현재 그 시리아 그리고 알레포의 현상들을 실제 어떤 모습들을 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공을 하던 그리고 이제 알리려고 노력을 하던 이제 저는 기자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그 이 매일매일 이제 촬영을 하거나 매일매일 자기의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과 중 하나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뭐 도시를 전체적으로 찍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그 도시 전체를 조감하는 뭐 드론으로 찍은 듯한 그 공중 촬영 장면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했던 이유들도 이게 이제 우연하게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그 체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저널리스트였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의 끝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제 터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제 이 감독이 이제 탈출을 하면서 그 이게 직접 자기가 그 5년 동안 기록했었던 모든 그 영상들을 그 사마와 함께 이제 자기 목숨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촬영분들을 들고 그 터키 쪽으로 탈출을 하고 영국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그게 이제 2017년 초겠죠.
그래서 당시 그 2년 있었던 그 뉴스4 채널하고 이제 작업을 이제 이 영상들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영화의 감독님은 이제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영화 실제 등장하는 우리 와드 감독님 그리고 그 영국 출신의 이제 채널 4에서 일을 하던 그 에드워드 와치라는 감독. 그 이 감독은 실제로 그 다큐멘터리도 이제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IS라든지 이슬람 그 중동 사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던 감독이고 이제 베테랑 감독이 이제 경력이 많은 그래서 영화를 연출한 경험이 없었던 와드랑 조를 이루게 되어서 이 감독이 그 와드 감독님이 들고 나온 영상분을 가지고 둘이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그 와드 감독님이 들고 나온 실제 한 5년 동안 촬영한 기록이 500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 500시간이 넘는 걸 들고 2년 정도에 걸쳐서 편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만 우리가 이제 보는 게뭐 100분이 조금 안 될 텐데요. 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엄청난 양의 어떤 푸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이제 갈래를 잡아낼 것인가가 아마 가장 큰 고민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독이 본인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본인이 실제 그 속에서 이제 딸을 출산을 하고 그 딸과 그쪽에 살았던 어떤 그런 2년 정도가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그 크게 그 관객들과 호흡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한 90분 남짓한 영화 시간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게 3화에게가 상영이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관객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그 3화에게가 가지고 있는 힘, 뭐 이렇게 사실 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좀 더 직접적이고, 좀 더 충격적이고, 좀 더 자극적인 영상들도 그리고 많이 만들어지죠. 하지만 이 3화에게가 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고 공감을 일으키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실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약간 멍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지점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뭐 많이 알고 모르는 걸 떠나서 사실은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고 그 영화가 굉장히 그 자극적인 장면들, 충격적인 장면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뭔가를 보고 나면 이게 굉장히 좀 공감하는 지점들 단지 이게 그냥 그래 저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구나 이렇게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영화의 속에 있는 주인공들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많이 좁혀주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게 어떤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뭐 너무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이 영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아무래도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일상의 순간들 그리고 매 순간순간 공포의 순간들을 담고 있는 이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정성이 아무래도 이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그 보통 저희가 이제 뉴스 화면이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쟁을 다룬 다큐멘터리에도 충분히 자극적이고 충분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다뤄지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어느 정도 사실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 건 사실이죠. 그래 저런 일이 있구나 참 안 됐구나 보통 이렇게 연민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런 지점에 있어서를 어떤 이렇게 넘어서게 만드는 어떤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 아주 좁은 공간 병원 그리고 집 그리고 사마가 누워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어떤 건물 펴간의 도시를 제가 그 속에서 같이 있는 느낌 그래서 공감의 지점으로 이어지는 지점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뭐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뭐 특별하게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목표를 가지고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이 시리아의 현실을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차곡차곡 담아내었었던 우리 그 와드 감독이 담아낸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이 조금 큰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 언급하고 싶은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죠. 관객들과 호흡하고 관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장성이라든지 직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지는 힘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특정한 목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상들을 작업을 이제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다큐멘터리들을 볼 때 저희가 항상 물어보는 것들이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작업하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라든지 뭐 객관성, 균형성 뭐 이런 이야기들을 꼭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저널리즘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다큐멘터리에서도 우리가 보통 시선의 문제, 태도의 문제, 뭐 거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죠. 근데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해 관련성 그리고 직접성 그리고 현장성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작법이나 다큐멘터리를 이끌어가는 힘 이런 것들을 다 무화시키는 어떤 현장성과 직접성은 아마 이게 어떤 외부자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실제 그 현장을 버텨냈던 사람들이 담아낸 어떤 영상 그리고 그 영상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과 직접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다른 어떤 논의들과 어떤 지점들을 다 넘어서는 그런 걸 다 무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또 하나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점들 특히 다큐멘터리 이 영화의 목적이라고 봤을 때 보통 영화 속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하는 말로 뭐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가 사람의 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뭐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뭐 영화가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공성을 가진 그리고 어떤 공익적인 목표 그리고 그런 어떤 현실을 좀 알려나가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의도가 굉장히 명확한 다큐멘터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다큐멘터리들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진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명확한 목표를 가진 다큐멘터리들을 다큐멘터리가 사실 만들어지기 쉬운 조건은 아니죠. 요즘 갈수록. 그래서 이 영화에도 크레딧에 나오지만 이게 이제 뉴스 채널 4가 만들기도 했었지만 이게 이제 미국 공영방송인 PBS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PBS 같은 경우는 이 결합하는 방식이 영화의 제작이나 이쪽을 결합한 게 아니라 이제 임팩트 프로듀서라고 해서 요즘 새로운 방식 어떤 제작 방식 요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유행하는 방식이긴 한데 사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공성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어떤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에서 어떤 대중들 관객들의 어떤 반응과 변화를 촉구하는 이런 영화들 같은 경우는 뭐 다큐멘터리든 영화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중들에게 임팩트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해서 그런 게 목표가 굉장히 명확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제 사마귀가 대표적일 건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임팩트 프로듀서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작이나 이런 단계에서 붙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이후에 관객들을 만나고 이후에 이렇게 상영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원래 영화의 의도에 맞춰서 어떻게 관객들을 만나고 어떤 식으로 영화들을 배급하고 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은 몇 년 동안 이런 임팩트 프로듀서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 작품들이 많은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결과를 냈던 가장 좋은 케이스 스타디 중에 하나가 이 사마에게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서방 세계, 국제사회가 무시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리고 또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관객들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고 행동을 촉구하고 이런 굉장히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영화가 관객들을 좀 더 많이 만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합을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고 이렇게 전략을 짜는 게 이제 임팩트 프로듀서 역할일 텐데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PBS 쪽에서 붙어서 프론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 쪽에서 붙어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감독이 원하고 있는
책상의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겠지만 어떤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만나면서 이 사마에게가 어떤 사람 관객들을 만난 지점들이 넓어지고 그리고 좀 더 내용 실제 그 감독과 이 제작 팀들이 원하는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러 장면 이제 영화의 내용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몇몇 장면들이 조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이제 보고 나서 이제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그 이제 임신 9개월의 몸으로 병원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 태어난 아기가 이제 호흡을 못하죠.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살리는 장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 중간중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쌀에 있었던 벌레들 여러 가지 장면들 굉장히 참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영화를 한 3번 정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하게 그냥 정말 정신없이 보다가 또 한 번 더 보고 또 한 번 더 보고 그러면 사실은 안 보이던 지점들이 좀 많이 떠오르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상태, 어떤 기분으로, 어떤 감정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 번 꼭 더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한 두세 번 볼 때 계속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뇌리에 좀 남는 장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당에 나무를 다시 심는 장면이라든지 감을 이제 옆집 이제 이웃에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버스에 색칠한 페인트 칠하는 장면들, 이런 이제 일상의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계속 기억에 남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을 좀 해봤더니 이 영화 속에는 실제 제가 아까 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러시아라든지 전부군, 반군, 알레포 영화에는 왜 동알레포는 나오고 서알레포는 나오지 않느냐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굉장히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에 드러나지 않았던 장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별로 영화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옆집 이웃의 이야기라든지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내리에 남는 그런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명사로만 등장을 하죠. 러시아군이라든지 정부군, 대통령. 하지만 이 영화 속에는 실제 가해자가 등장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그냥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잠깐 피해자들의 어떤 현상이나 현실을 또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끝나지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뉴스나 이런 어떤 그런 자료 화면들을 통해서 보는 어떤 피해자들의 익명성,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익명의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 선까지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계속 이 영화 속에서 계속 기억이 계속 보고 나서도 계속 좀 그런 생각이 좀 났었던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영화의 뒤 영화의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 했었지만 이 감독에 대한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게 되었으며 영화가 어떻게 제작이 되었으며 이런 게 있겠지만 사실은 거꾸로 제가 이 감독님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건 아니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라면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 이 영화를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2019년 초에 개봉을 했었고 2018년에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고 2019년 한국에서도 국내에서도 개봉을 했었던 영화인데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텐데
이 영화를 보면 사실 가버나움이 많이 떠오르기는 하죠. 실제 가버나움에 나오는 주인공 자인하고 친구들에 나오는 아이들이 다 이제 비전문 배우들, 길거리 캐스팅된 아이라는 것도 영화에 약간 영화에 실제 길거리에서 껌을 팔거나 뭐 이렇게 한 아이들을 이렇게 실제 연기를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가버나움에 나오는 아이 자인의 여형제 있죠? 그 아이가 실제 시리아 난민이죠. 그래서 시리아 난민인데 베이루트로 피난을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껌을 팔다가 뭐 캐스팅되었다. 뭐 이제 이런 영화의 뒷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 이 가버나움하고 사마에게가 이렇게 조응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가버나움을 보면 굉장히 대사가 좀 이렇게 다른 식으로 소가 많이 되긴 하지만 이제 부모를 고발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왜 부모를 고발하냐 그랬더니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한 죄를 묻고 싶어서 부모를 고발한다가 이제 가버나움에서 나오는 대사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사마에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답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제 부모가 이 사마에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정말 미안해라는 이제 영화의 시작 대사부터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 영화를 소개하는 문장에 이제 러브레터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시놉시스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실제 이 영화를 보면서 가버나움의 소년 자인이 부모에게 물어봤던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사마에게가 하고, 와드 감독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런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미안해라고 부모가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세상들을 바꾸기 위해서 이 감독님이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실제 이 영화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이 영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상영을 하고 많은 곳에서 관심을 받으면서 이 감독님이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 감독님이 계속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이제 그런 거겠죠. 지금 아랍에 보면 초창기 몇 년 동안 관심을 많이 보이던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다 등을 돌렸고 다 발을 빼고 이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실제 다 모르는 채 하고 있으니, 시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이 영화를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어떤 지지가 시리아에 있는 수많은 중동에 걸쳐 있는 시리아의 난민의 문제라든지 시리아의 현실을 좀 바꿀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마에게이고요. 그래서 이 영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감독님의, 그러니까 와드는 전문적인 영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 이제 처음 이제 영화 작업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 계속 이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이어나가겠죠. 시리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작업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이 사마에게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련해서 조금 더 검색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국내에서 개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해외에서는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다큐멘터리를 개봉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소문을 많이 내주시고 이 영화를 조금 더 많이 봐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이게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런 현실들을 좀 많이 알려나가고, 그래서 감독이 원했던 그런 임팩트들을 남길 수 있는 결과들,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1월 말에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많이 소문내 주시고 좀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